노후 파산의 진짜 원인 부동산에 묶인 돈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여러분의 통장 잔고 지금 당장 확인해 보셨나요? 만약 내일 아침 갑자기 병원에 가야 한다면,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긴다면, 한 달 뒤 급한 일이 생긴다면, 지금 가지고 계신 현금으로 얼마나 버티실 수 있으신가요?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집값이 얼마인데 뭐 걱정이야? 집 한 채 있으면 노후는 괜찮지.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부동산만 있으면 노후는 안전하다고요. 하지만 지난 3년간 수백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보면서 깨달은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집값과 노후의 안정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부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난한 이 역설적인 상황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진짜 안전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충분합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우리가 모르고 있던 노후의 진실. 먼저 충격적인 통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가구 3가구 중 1가구가 매달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통계보다 더 중요한 건 자산 구조입니다. 한국은행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60세 이상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약 4억 7천만 원입니다. 꽤 괜찮은 숫자처럼 보이시죠? 그런데 이 중 76%가 부동산입니다. 현금과 금융자산은 고작 24%에 불과합니다. 계산해보면 평균 현금성 자산은 약 1억 1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나마도 평균값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적게 가진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여기서 핵심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당신의 자산 대부분이 집에 묶여 있다면 갑자기 큰돈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왜 부동산만으로는 부족한가? 부동산은 분명히 훌륭한 자산입니다. 가치가 오르기도 하고 살 곳을 제공해 주기도 하죠. 하지만 부동산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유동성입니다. 유동성이란 쉽게 말해 얼마나 빨리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가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팔려면 최소 3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걸립니다. 매물을 내놓고 매수자를 찾고 계약하고 잔금을 받기까지 시간이 필요하죠. 만약 급하게 팔아야 한다면 시세보다 10%에서 20% 낮은 가격에 내놓아야 합니다. 그것도 서울 강남처럼 거래가 활발한 지역의 이야기입니다. 지방이나 노후 아파트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매수자를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병원비는 하루하루 쌓여가고 생활비는 계속 나갑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현실이 있습니다. 바로 의료비의 급증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의 통계를 보면 70대의 평균 의료비는 60대보다 2배에서 3배 높습니다. 특히 치매,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중증 질환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실제로 중환자실 하루 이용료는 20만 원에서 50만 원입니다. 한 달이면 6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죠. 수술비, 약값, 재활치료비까지 합치면 수천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은 있는데 돈이 없다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준비해야 할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그럼 도대체 현금을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여기에 대한 명확한 공식이 있습니다. 월 생활비 곱하기 24개월 의료비 예비자금 500만 원 이상. 왜 24개월일까요? 2년이라는 시간은 어떤 위기 상황이 와도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입니다. 집을 팔든 다른 방법을 찾든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이죠.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만약 월 생활비가 120만 원이라면 120만 원 곱하기 24개월 2,880만 원. 의료비 예비자금 500만 원 추가. 총 3,380만 원. 월 생활비가 180만 원이라면 180만 원 곱하기 24개월 4,320만 원. 의료비 예비자금 500만 원 추가. 총 4,820만 원. 월 생활비가 250만 원이라면 250만 원 곱하기 24개월 6천만 원. 의료비 예비자금 500만 원 추가. 총 6,500만 원. 월 생활비가 300만 원이라면 300만 원 곱하기 24개월 7,200만 원. 의료비 예비자금 500만 원 추가. 총 7,700만 원. 이 금액이 많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안정적인 노후의 최소 기준선입니다. 이 정도 현금이 있어야 어떤 일이 생겨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현금성 자산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럼 이제 현금을 모아야겠네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모은 현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첫 번째, 분산 보관의 원칙.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은행 하나당 5천만 원까지만 보호됩니다. 만약 은행이 망하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5천만 원 이상의 현금은 반드시 여러 은행에 나눠서 보관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유동성과 수익성의 균형. CMA나 MMF 같은 상품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이런 상품들은 일반 예금보다 금리가 조금 높으면서도 필요할 때 바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단기 예금도 좋은 선택입니다. 3개월, 6개월 단위로 예금을 들어두면 금리도 받고 유동성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다리식 예금 전략. 이건 정말 유용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2천만 원이 있다면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500만 원 6개월 예금, 500만 원 12개월 예금, 500만 원 18개월 예금, 500만 원 24개월 예금. 이렇게 하면 6개월마다 500만 원씩 만기가 돌아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가장 가까운 만기 예금을 해지하면 되고 필요 없으면 다시 예금에 넣으면 됩니다. 금리도 챙기고 유동성도 확보하는 똑똑한 방법입니다. 돈을 지키는 법 마이너스 금융사기 예방. 여러분, 아무리 돈을 모아도 한순간에 날릴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바로 금융사기입니다.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보이스피싱의 주요 표적입니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40% 이상이 60대 이상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할 5가지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용도별 계좌 분리. 생활비 계좌, 비상금 계좌, 용돈 계좌를 따로 만드세요. 특히 비상금 계좌는 체크카드도 만들지 마시고 오직 현금만 보관하는 용도로 쓰세요. 2. 이체 한도 설정. 하루 이체 한도를 100만 원 이하로 설정하세요. 큰 돈이 필요하면 은행에 직접 가서 처리하세요. 조금 불편해도 이게 가장 안전합니다. 3. 알림 서비스 활성화. 모든 거래에 대해 문자나 앱 알림이 오도록 설정하세요.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모르는 전화는 즉시 차단.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전화가 왔다면 일단 끊으세요. 그리고 해당 기관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진짜 공공기관은 전화로 계좌번호나 비밀번호를 절대 묻지 않습니다. 5. 가족 비상연락망. 큰돈이 움직이는 일이 생기면 반드시 자녀나 가까운 가족에게 한 번 더 상의하세요. 사기꾼들은 빨리 해야 한다, 비밀로 해야 한다고 압박합니다. 천천히 주변과 상의하면서 결정하세요. 6. 작은 실천이 만드는 큰 변화. 그래도 여유 자금을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지출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의외로 매달 새어나가는 돈이 많습니다. 통신비 점검. 불필요한 데이터 요금제를 쓰고 계신 건 아닌가요? 요즘은 알뜰폰으로 바꾸면 월 2, 3만 원 절약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정리. 중복 가입된 보험은 없나요? 필요 없는 보험을 해지하면 월 5만 원에서 10만 원 절약됩니다. 구독 서비스. OTT, 신문, 잡지 등 안 보는 구독 서비스를 끊으세요. 월 1, 2만 원이라도 1년이면 12만 원에서 24만 원입니다. 공과금 전략. 전기세, 가스비만 잘 관리해도 연간 100만 원 이상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달 10만 원만 줄여도 1년이면 120만 원, 10년이면 1200만 원입니다. 작은 전략이 모여 큰 여유를 만듭니다. 7. 노후의 심리학. 왜 현금이 마음의 평안을 주는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데니얼 카너먼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돈을 잃는 고통을 얻는 기쁨보다 2배 크게 느낀다. 이걸 손실 회피 성향이라고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성향은 더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젊을 때는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노년에는 다시 시작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얼마나 버느냐보다 얼마나 안전하게 지키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현금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현금은 선택의 자유이고 심리적 안정이며 존엄한 노후를 지키는 버팀목입니다. 통장에 충분한 돈이 있으면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고 자녀에게 손 벌릴 필요 없이 독립적으로 살 수 있으며 갑작스러운 상황에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금성 자산이 주는 진짜 가치입니다. 8. 제도를 활용하라.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정부의 노인복지 제도를 적극 활용하세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집은 자산이지만 통장은 안심입니다. 집값이 올라도 통장이 비어 있으면 불안합니다. 하지만 통장에 충분한 현금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노후의 평안은 얼마나 큰 집에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안전한 현금을 확보하고 있느냐에서 나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 안전한 노후를 만들어갑니다. 당신의 손 안에 있는 현금이 앞으로 10년, 20년을 지켜줄 가장 든든한 보험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꼭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